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셜 데일리의 소은 아빠입니다. 네, 소셜 데일리 빡빡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알림 버튼까지. 지금 뭐 좋아요까지 누르시지 마시고요.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재밌다 싶으시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그 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어떤 주제였죠? 알리테무 그리고 쿠팡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즘에 최근 들어가지고 요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약간 다른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오늘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빡빡이님께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자, 알리와 테무 그리고 쿠팡 싸우면 쿠팡이 질까요?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질 거라 생각 안 하죠. 네, 쿠팡도 뒷배가 든든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엄청나게 든든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뉴스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겁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리와 테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쿠팡은 이길 수 없다.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긴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팡만큼 투자를 한다면 네. 쿠팡의 뒤를 따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쿠팡도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죠?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죠. 따라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는 계속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쿠팡을 넘어서야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쿠팡도 우리나라의 그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그때 계산한 거로 봤을 때는 이게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한 네. 50조가 좀 넘어요. 와.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물론 이제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순수 투자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 됩니다. 45조 정도 돼요. 저는 한 10조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한참 위로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인프라를 갖다 갖추는 데 들어갔던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시장 선정을 위한 비용들, 그 다음에 그 제외적인 투자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이상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알리와 테무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기라는 거의 불가능한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점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AI 인공지능 좋다며 알리와 테무의 AI 인공지능 세계적이죠. 네. 중국 AI 무섭죠. 그럼요. 전 세계 2위예요.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죠? 2022년까지 AI 관련 특허 등록이 한국이 1위였어요. 그런데 관련 플랫폼 제작은 올해 0입니다. 미국이 140 몇 건, 그 다음에 중국이었고 한국은 0건입니다. 0건. 왜 그렇게 됐죠? 정권 욕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안 돼. 큰일 나. 일단은 이게 그 투자의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부분도 삼성, 뭐 LG,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AI가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굉장히 그렇죠. 큰 인프라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예전에 한번 오픈 AI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70조가 들어가, 700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더 투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투자를 하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어머니 새. 이거는 말을 하면 뭐해. 괜히 눈먼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눈먼 돈. 맞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제긴 해요 이게. 여럿 돼질 걸. 사회적 기업 두고 보자. 우리가 이제 테무의 CEO가 구글 엔지니어 출신, 뭐 애플 뭐 출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명찰 다 떼고 나서 간판 다 떼고 나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만 보자고. AI에서 소셜 커머스에서 AI란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수요 예측, 그다음에 사용자 추천.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수요 예측을 한 건 뭐냐? 바로 제품이 얼마나 언제 누구에게 팔릴 것인지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팔릴 것인지 그 예측을 해가지고 재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 재고를 빼는 거죠. 이 재고가 쌓이면 악성 재고가 쌓이면 이것도 자산에 속해가지고 폐기 재고. 손해만 나는. 속된 말로 좆대는 예, 똥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커머스 소셜 커머스에서 AI에서 다시 한번 소셜 커머스의 AI에서는 수요 예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사용자 추천이에요. 자, 사용자 추천은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하거나 혹은 이 사용자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제품을 찾았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또 노출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용자 추천 이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 두 기술을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면 항상 쿠팡 이미 하고 있었다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하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섰어. 넘어서서 이 사람이 다음 제품을 뭘 구매하고 싶은지에 대해서까지 알려줘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느낌을 받았어. 그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번에 육아용품을 사다 보니까 네. 그 다음 육아용품 뭐 사야 되지 않을까 그 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놀래긴 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이 기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참 멀리까지 왔다라는 게 실은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알리와 테무가 이 기술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중국에서 자기들도 쌓아왔던 그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14억 인구의 네.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하려면은 그 AI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까 14억 인구에 축적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밀리는 거 아니냐? AI는 실은 AI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또 완결성들, 표본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중국 14억이죠. 한국 네. 5천만이에요. 네. 그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한국 시장이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14억 대비해서는 그렇지만 소비 성향이나 아니면 소비 금액에 따라서는 중국의 2억, 3억과 거의 비등한 수치예요.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 AI 데이터를 가져와서 장사를 한다? 안 됩니다. 왼쪽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중국이에요. 네. 오른쪽은 누가 봐도 한국이잖아요. 네. 사람의 성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인에 맞는 이런 표본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추천하는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날에 중국에서 많이 쓰는 물품이죠. 설날에. 그렇죠. 예, 설날에 돈봉투, 빨간색 돈봉투, 그리고 폭죽 이걸 한국 사람한테 추천해 준다? 이런 멍청이 새끼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축적한 데이터가 있어봤자 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쓸모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알리와 테무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다시 한번 그 AI의 어떤 성능을 유지를 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한국에서 다시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뭐 쓸모가 없는 거네요. 거의 쓸모가 없는 거죠. 쿠팡은 이미 많이 축적이 돼 이미 있죠. 축적이 되어 있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고정해서 쓸 수 있지 않아?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 테슬라의 모델 Y인가 모델 3인가 그런데 그 테슬라의 FSD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테슬라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한국과 중국 가면 되게 멍청해져요. 진짜 위험해지고. 그 이유가 미국에 있는 운전자의 데이터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교통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호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가지고 짬뽕을 잘 시켜놨는데 AI가 잘 짬뽕을 시켜놨는데 한국이나 여기서는 표본 데이터가 부족한 거야. 중국의 그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선 작동을 잘하는데 미국 가서는 먹통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한국인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국만의 데이터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운전 성향이라든지 뭐 도로 환경, 뭐 교통 법령 이게 다 똑같아지기 전까지는 각 나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AI가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만큼 AI는 이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럼 뭐 자본 박치기면 어때? 그냥 뭐든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알리, 테무 돈 많잖아. 그렇죠. 막 팍팍 지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야, 땡큐. 우리나라에 투자해 준다는데. 투자지. 내 깜짝이. 그럼 우리가 뭐 손해 입을 게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입을 게 뭐가 없는 거야. 일자리 창출되면은 뭐 우리나라에 좋고. 그럼요. 뭐 당분간 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쓰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시장을 갖다 한다?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그냥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왜? 쿠팡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이 세 개 유통 공룡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꽉 잡고 있었죠. 꽉 잡고 있었죠. 대한민국 유통을 꽉 틀어잡고 움직이지 않고 잡고 있던 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이게 쿠팡을 견제해보려 나섰지만 실패를 했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에 어떤 그 본질적 가치를 갖다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의 니즈,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요. 그러니까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프리미엄보다는요. 가격이 얼마큼 싼지 그리고 또 얼마큼 배송이 빨리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와우. 쿠팡 로켓 와우. 배송. 로켓 배송. 그 전에 가격도 싸고. 그렇죠. 예전에 쿠팡보다 싸면 내가 돈 물어줄게 이런 서비스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었을 만큼 가격도 괜찮고 우리는 배송도 빠르다라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건데 뭐 얘네들 4명 모여가지고 뭐 유니버스 창설해가지고 했지만 이분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들 하는 게 너무 많아. 일단 오프라인의 백화점 진짜 너무 많습니다. 관심거리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정말 진짜 보면은 뭐 개꼰대. 예, 진짜 개꼰대 이상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룹 내에서도 쇄신의 노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못 버립니다. 예. 신세계 정영진 회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그분이 타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꼰대의 기업 문화예요. 이걸 파괴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전이 아니잖아. 시장이 변했잖아. 시장이 변했는데 이거 못하는 거죠. 얘네들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유통거점 마련한다고 뭐 백화점 막 짓고 뭐 물류센터 짓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초대형 행사 열어가지고 우리 유니버스 합니다 하고 TV 광고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다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쿠팡은 이 돈 갖다 뭐 하냐? 물류센터 줘.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빨리 배송하고 더 싸게 배송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거야.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쿠팡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없는 이상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 갖다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이미 끝났어요. 예. 심지어 쿠팡은 TV 광고도 안 해요. 맞아요. 이게 2013년, 벌써 11년 전에 나온 광고예요. 전지현. 쿠팡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 있긴 있더라고. 2013년에 내가 잘 사는 이유 쿠팡 이렇게. 근데 우리 전지현 씨는 배신을 때렸죠. 마켓컬리로. 계약이 끝났겠죠 뭐. 근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게 쿠팡 광고를 해서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 광고를 안 찍어. 그럼 쿠팡의 광고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말았지만 얘네는 자기의 상품 광고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쿠팡에다가 납품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쿠팡에서 장사 한번 해본 적 해본 있었죠. 적 있었죠. 그때 광고비 한 30만 원 넣었더니 그럼 5분 만에 다 훌렁.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조사해 놓고 만약에 다 나와 아니면은 뭐 진짜 그 외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모든 광고 플랫폼을 다 등록을 해놓고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갖다 찾았다 알아가면 그 제품을 갖다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쿠팡 자체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자체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가격, 제품 노출시킬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거죠. 이미지 마케팅이 아니라 상품 자체에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이게 바로 쿠팡의 본질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근데 가만 보면 알리와 테무의 마케팅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새 공룡 신세계, 롯데, 현대 광고만 존나게 때려요. 매일 나와가지고 이상한 유튜브 광고 막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마동석 형님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요즘 많이 나오죠. 많이 광고를 때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싶죠. 쿠팡을 못 이깁니다. 왜? 중국도 꼰대거든.
중국은 더 꼰대예요, 우리보다. 중국의 꼰대들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공산당 때문이지. 만약에 중국이 개방됐어, 쿠팡 들어가잖아, 거기 먹는 거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철저하게 서비스 위주의 한국과 어떤 정경유착의 중국은 차이가 심하게 나죠.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쿠팡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못 이기니까 이분들 투자하는 거 개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냠냠. 그러면 이제 쿠팡에는 이 사람들 왔을 때 타격이 없을 것인가? 있죠. 뭐 당장에 일단 알리테모가 초저가로 나오니까 약간 아주 약간. 뭐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어도 네. 한 진짜 많이 따져봐야 3% 2%? 음, 왜냐하면 로켓 직구가 있었거든. 아, 쿠팡에 로켓 직구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이 부분 조금 마이너스가 나고 그 외에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에서는 마이너스가 조금 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쿠팡에서 테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공산 소모품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일단 품질이 너무 그렇죠. 조악하잖아요. 그럼요. 조약한 품질에 있는 그런 제품들 한번 사보고 두 번째 재구매가 이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에겐 다이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강력한 경쟁자 2명 있는 거예요. 쿠팡, 어시, 제꼈더니 다이소가 있네. 산 넘어 산이네. 오프라인은 다이소, 온라인은 쿠팡. 못 이깁니다. 한국 시장 결코 만만한 시장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은 위메프, 그리고 옥션. 위메프, 옥션, 지마켓, 티켓몬스터, 네. 이걸 다 제끼고 올라온, 그렇죠. 거기다가 그 유통 3공룡까지 제끼고 올라온 그 진짜 튼튼한 회사예요. 네. 진짜 무서운 회사죠. 대단하죠. 못 이겨요. 항상 계속 적자난다, 망한다 해도 버티고 이제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손정희가 바보는 아니지. 그렇죠. 손정희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뭐 이미 알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좀 배워야 돼. 머리 스타일은 손정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죠? 쿠팡 와우 회원비 7,900원 이상. 너무 갑자기 한 번에 훅 뛰는 것 같아요. 명분은 알리아 테무가 자 들어왔고, 이제 쿠팡은 물류센터 짓고 뭐 전국 1위 배송권 만들고 뭐 전국에 다 깔겠다,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기존에 4천 얼마는요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자기가 출혈을 감수하면서 했던 금액이었거든요. 7,900원 올려야지만 맞아요. 실은 이것도 부족해요. 실은 한 13,000원, 15,000원까지 올려야지만 쿠팡 와우 회원, 그러니까 쿠팡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쿠팡 와우 회원을 가입되면은 몇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로켓 배송 받을 수가 있죠. 뭐 로켓 무료 있죠. 반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 또 쿠팡 플레이. 그 플레이. 위대한 쿠팡 플레이. 우리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쿠팡 플레이. 우리가 언제 좀 메이저 리그를 한국에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이미 4,900원 갖다는 좀 부족한 시장이 왔다라는 거를 갖다가 반증하는 게 되는 거고, 실은 알리템가 와가지고 기회는 이때야라 그러면서 명분도 쌓고 올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위협을 느꼈다, 올릴 수 있겠습니까? 회원들 떨어져 나갈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못 못 올리죠. 올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했어야지. 영원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저희 거 쓰여주세요라고 했을 텐데, 쿠팡은 자신 있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안 밀려. 그러니까 우리는 쿠팡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유통 졸라 셉니다. 개세요.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국내 유통업체하고 중소기업들이 또 많이 힘들다고요. 앵앵앵 이렇게 막 힘들어요. 우리 다 죽어가요. 중국이 싸게 들어와서 우리 물건을 못 팔아서 우린 다 죽어가고 실업자가 될 팔자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리아 테무가 들어왔다고. 알리테모가 들어왔다고 위험한 기업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네. 훨씬 저보다 전문가시고 그쪽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근데 뭐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는데 좀 한숨만 나왔어요. 제 생각은요. 네. 망해라. 네, 망해라. 왜냐? 개인이 배송비 물면서 직구했다고 회사가 망할 정도면 뭐란 얘기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그럼요. 하고 계셨던.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나왔던 했던 얘기는 우리 7배 정도는 곱하기 7은 해야지 우리가 10원, 200원, 200원, 300원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씨, 내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다 해봤잖아. 아이씨, 왜 그래? 우리 선수끼리 그러지 말자고. 7배? 아이, 뭐 200원, 300원 남어. 씨, 뭘 팔길래 도대체 그런 거야, 도대체? 뭐 1원짜리 갖다 파셨나?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에 뭐 그런 구라에다는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망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업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택갈이에요. 지금 동일한 제품이 25,700원, 택갈이 하면 59,000원 뛰어요. 37,200원짜리가 69,000원 뜁니다. 이게 소매가예요. 도매가 기준이 아니라. 소매가는 여기에서 또한 2분의 1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12,500원짜리가 이분들 거쳐가면 57,000원 되는 거고, 한 13,200원짜리가 13,500원인가요? 13,500원, 13,600원짜리네요. 13,600원짜리가 69,000원 되는 거예요. 이런 마법이 있어.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야?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과거에 그 텀블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제품 가져와서 올리고 더 비싸게 받아먹고 맞아요. 후원 받아서 맞아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와디즈 사이트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는 네, 철저하게 검수를 한다고 하는데 100% 검수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엄청 많을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는 구라를 까고 내가 생산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 정식 수입해가지고 팔아봐. 문제가 안 됩니다. AS도 안 돼. 네, 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하면은. 이제 이분들의 논리는 소싱하고 광고하고 AS 안에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AS를 포기하고 직접 찾아서 사는 수고로움을 견디면서 3분의 1 값에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완제품을 이제 파트별로 이제 다 쪼개서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립을 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은 다 중국인데? 부품 다 중국이고요. 근데 요게 요즘에는 뭐 안에 있는 뭐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이는 원산지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게 몇 프로 이상은 뭐 해야 되고 몇 프로 이상은 뭐 해야 되고 하는 그 기초적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못 치지 못해요. 수출용으로는. 근데 국내용으로는 또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 와서 조립했는데 택가리만 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대기업은 안 그렇지만 오히려 대기업이 난 것 같아. 이러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0만 원짜리를 수입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파는 거예요. 실제로도 봤어요. 네, 실제로 많이 봤고, 이거 나라정토에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폭리인데요? 나라정토에 들어가 있다니까. 예전에 우리 그 영상 장비 들어왔는데 한국의 영상 장비 말도 마라. 그 말도 안 되는 장비를 그 진짜 개 후진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그게 설치비가 뭐 300에서 500 정도 됐는데 그걸 AS 하려고 전화했더니 제가 제작한 게 아니면 잘 모릅니다라고 해서 뒤졌더니 선전에 있는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이 나오더라. 예. 그걸 갖다가 7만 원에 팔고 있는데 뭐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더라. 어마어마한 폭리인데요? 예. 그 이게 팔고 이제 설치는 해주겠지. 네, 설치도 뭐 설치 비용 따로 받고 해주니까 말이 안 되는 폭리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김선달은 망해야죠. 망해 정상이고요. 진짜 만약에 강한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나라장터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어요. 예, 알아도 못하겠습니다. 예, 양심 없다. 나는 돈 벌면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하고 계신 분들처럼 들어가서 지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돈 쓸어 모을 거예요. 왜? 정부에서는 필터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빠져나가는 방법도 수십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예,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하면은 됩니다. 뭐 군수 비리, 뭐 납품 비리 이거 되게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썰 풀면 열어 뒤진다. 그치? 썰면 열어 뒤질 것 같으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거는 더 이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물건 들어올 때는 이거를 감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꾸 뭐 인건비에다 빼고 뭐 AS 비용 빼고 하는데 뭐 개 지랄 맞은 소리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감사를 맡기면 이게 폭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네, 좀 진짜 조그만 기관부터 저 위에
까지 진짜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대한민국 뭐 요번에도 뭐 34조 추경해가지고 역대 최고로 뭐 124조인가 풀었다고 하는데 그 돈 중에서 정말 우리 서민들한테 쓰이는 돈이 몇 푼이나 되겠냐고. 아 갑자기 화딱지나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망해도 그만이에요. 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할 바에는 정식 수입을 하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정식 수입을 해서 정말 AS 해주고 정확한 마진 붙여서 파세요 라고 하면 그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한국 소비자들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비싸더라도 여러 번을 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예전하고 소비자 틀려요.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차후에 사후 서비스, 사후 관리, 그다음 맨 처음에 그 제품을 만났을 때 어떤 사용자 경험 이걸 다 토대로 해가지고 그만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중국 소비자들과 틀려요. 무조건 싸면은 양잿물도 마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괜히 대기업 제품 사는 게 아니죠. 아이 그럼 당연하죠. 뭐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공청기 샀지만 우리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공청기가 뭐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100만 원짜리 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공청기 나중에 또 얘기 풀어야 되는데 공청기도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미 한국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은 컨텐츠로 좋은 스토리텔링으로 좋은 AS 사후 관리를 한다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하세요.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차라리 접고 노가다를 뛰시는 게 나아요. 노가다를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가다도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진짜 소상공인들 진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분들 낚시질하면서 전화 하나 띡 받고 그래 그럼 나가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던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소상공인이냐.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이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소상공인 다 죽어간다는 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 망하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일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강하죠? 너무 강한가? 그래도 뭐 망할 기업은 망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한국에 있던 제조업들 있잖아요. 네. 제조업들이 지금 위협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싸니까. 너무 저가형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럼요. 너무 저가형 공격적인 제품들이 들어오면 좀 위협받는 업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죠. 정말 안타깝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은, 그런데 이제 국제화 물류, 이 국제화 물류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면 타야죠. 그렇죠. 이용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용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어떤 사업 구조나 어떤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꾀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진지하게 어떻게 나아갈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지 고민하실 때가 됐다.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되는 것이 생리죠. 예. 예전에 제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그 장사를 했었어요. 좀 크게. 근데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제가 망했거든요. 왜? 이 흐름을 저는 반대로 읽었어요. 반대로. 스마트폰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뭐 그때 뭐 할부제도 해가지고 이건 사기야 하면서 이 흐름은 막아야 돼 하면서 혼자 이연사 외침이다 했다가 다 바뀌니까 고집했던 건 다 망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알리아 테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 자체 유통도 생각하고 있던데 한국 자체 유통하면 더 크게 망해요. 만약에 알리아 테무가 한국 자체 유통을 한다면 더 크게 망한다. 일단 자기네 초저가 지금 그걸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그럼요. 예,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고 알리아 테무 아무리 잘 나가도 한국 정부가 한번 하고 막 콧방귀 딱 끼면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물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도 테무에서 하나 받았는데 한 17일 걸렸어요. 주문한 지.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17일 걸려가지고 받는 제품들 안 사죠. 예, 정말 큰일 없으면 이제 거의 안 사게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사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겼을 뿐 더 이상의 위협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한테 장점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에 도태되어야 할 그런 것들 다 사라졌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예,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오늘 이야기 또 여러분 도움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옆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하나하나 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지금 몇 분이지 아세요 우리? 3명. 3명. 딱 3분. 근데 뷰수는 꽤 나왔어요 생각보다. 뭐 20회, 30회 이렇게 나왔더라고. 기분 좋아요. 20분, 30분이 이렇게 봐주셨다는 게 있는데 이게 제작하기에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렇죠. 정말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썰 풀면서 저희 스트레스도 풀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더 많이 알 수 있고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